자, 곧 한국에 오는 바이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언의 주축 선수들 대부분은 현재 유로에 참가 중이고요. 특히 뭐 독일 대표팀 주축들을 포함을 해서 김민재 선수는 아마 한국에서 쉬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바이언 관련해서 새 시즌 계획, 새 시즌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언의 수장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토마스 투엘 감독 음, 약간 처음에는 김민재 선수 안아주고 너무 좋아한다고 막 맞아요. 여기 또 요청하고 박지성 거기도 나와가지고 막 얘기 잘하고.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꼭 데려오고 싶었다고 네. 요청해서 데려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감독이라면 안 할 말들을 자, 기자가 이 선수 때문입니까? 네? 보통 감독은 아니요 하는데 네. 아니면 차라리 이제 거부하고 나가죠. 네. 말을 안 하고. 네?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투엘 감독 이제 갔고 뱅상 콩파니 네. 저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벨기에 황금 세대 주축 큰 형님이자 그 맨시티 레전드인 콩파니 감독으로 왔습니다. 새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누가 남냐 누가 나가냐 이거 가지고 좀 말이 분분하거든요. 네. 비교적 최근 며칠 전에 키커에서 김민재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키커만 빼고 거의 모든 매체들은 김민재가 비교적 가장 안전하고 우파메카노냐 더리우트냐만 말이 갈리는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 가장 신뢰할 만한 소스들은 그래도 내보낸다면 더리우트를 내보내는 걸 바이언 가장 선호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소식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언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플러텐버그 기자가 뱅상 콩파니의 어떤 청사진 어떤 전술과 어떤 조합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 플라텐베르크가 예상하는 바이에른의 청사진을 보면 4-1-4-1이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네. 일단 4-1-4-1인데 여기서 4-1-4-1 중에서 미드필더 위쪽에 대한 그림을 플라텐버그가 다 그려서 보여줬어요. 저희 뒤에 있는 그림도 그건데 자기 트위터에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선 포메이션 그래서 올렸거든요. 4-1-4-1이지만 사비 저 친구 이름 뭡니까? 사비 시몬스. 네. 사비 시몬스를 영입할 경우에 그 친구가 주앙 팔리냐와 함께 더블 수비형 미드필더일 수도 있고 올라가서 무시알라와 함께 더블 공미일 수도 있고 네. 4-2-3-1과 4-1-4-1의 혼합형 정도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최전방에 해리케인, 왼쪽에 리로이 자네, 공미 무시알라 원래 있는 선수죠. 오른쪽 윙어 마이클 올리세 지금 영입이 네. 많이 진전했다고 하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팔리냐든 누구든 무조건 한 명은 산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비 시몬스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뭔가 좀 협상을 잘못해놔가지고 시몬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임대로 데려오려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시몬스를 추가하면 주전 앞쪽 6명이 완성이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콤파니 본인이 뛰었던 맨시티의 포진과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리로이 자네를 남겨달라라고 팀이 요청한 것 자체가 네. 내가 같이 뛰었을 땐 자네 잘했는데 네. 바이언 니네 감독들이 못 쓴 거겠지. 아니면 그 반대의 케이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죠? 자네가 어떤 케이스죠? 형 오신다면서요? 우리 알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네. 지연. 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네를 쓸 줄 모르면 그렇죠. 말정항인데 콩파니의 청사진의 자네가 왼쪽 윙어다라는 게 힌트입니다. 자네가 커리어 대부분을 오른쪽 윙어로 많이 뛰었어요. 맞아요. 근데 펩이 맨시티로 1차 정점을 찍었을 때가 좌자네 우스털링. 맞아요. 정발 조합. 이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트렌드에서 벗어난 거였고 특히 강팀에서 그것도 펩의 팀에서 펩은 메시를 오른쪽에 놓고 그죠? 페드로를 왼쪽에 놨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펩이 정발 놓는다고? 근데 이걸로 프리미어리그를 씹어 먹었잖아요. 콩파니는 그때 동료였어요. 선수로서. 그렇기 때문에 자네는 왼쪽인데? 그러면서 이 자네를 왼쪽에 받고 그림을 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지에서 나오는 여러 소식들과 둘이 호흡을 맞췄을 때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면 이제 당시 펩의 팀과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대충 무시알라가 당시에 다비드 실바 혹은 베실바. 네. 사비 시몬스를 데려와서 덕배를 시킨다. 좀 거칠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 여기서 사실 수비 가담 능력만 보면 사비 시몬스는 공미로만 뛰어온 선수 가깝고 그렇죠. 무시알라는 뭐
조금 서툴긴 하지만 수비도 본 적이 있긴 해요. 아. 그 무시할라가 좀 더 팀플레이하고 많이 뛰고 그래서 네. 무시할라가 더 수비적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선수의 특성상 무시할라는 좀 드리블러 측면 지원을 잘 나가는 선수 이렇게 쓴다고 보면은 이제 베실바처럼 쓰는 거고 아. 둘 중에 누가 멀리서 스루 패스를 잘 찌르는가 이 기준으로만 보면 무시할라가 올라가서 몰고 다니는 선수고 서비 시몬스도 드리블을 잘 하지만 그 총알같이 송곳처럼 찔러주는 패스나 슛의 정확도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서비 시몬스가 좀 더 패스, 무시할라가 좀 더 드리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쓰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최전방에 존재하는 케인의 존재가 그 패스에서는 또 도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펩 때 이제 아구에로와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펩의 팀과 현재 바이에른을 똑같이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실패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바이에른이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 또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 맞춰서 반반만 섞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점 말씀하신 펩의 팀 당시에는 최전방에 아구에로가 있었습니다. 아구에로의 팀 플레이 능력이 썩 좋지 않아서 펩이 제주스를 맞아요. 아구에로 대신 최전방에 꽤 많이 썼던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그딴 놈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 제주스 영입하자마자 펩이 되게 좋아했어요. 맞아요. 잘했고. 네. 근데 아무튼 그것과도 이제 제주스도 팀플레이 잘한 선수였지만 케인의 어떤 패스 피딩 능력은 뭐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측면부터 중앙으로 들어서 골을 노릴 때 케인이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이거는 이미 지난 시즌 전반기에 엄청 보여줬어요. 맞아요. 네, 둘이 호흡이 엄청 났죠. 그때 자네는 진짜 케인과의 호흡이 손흥민급이었습니다. 단 반 시즌만이었다. 겨울 휴식기 지나고 돌아오니까 갑자기 깡통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깜짝 놀랐던. 아무튼 자네를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선에 있는 시몬스, 무시할라, 올릿에 누가 공격으로 올라가든 케인이 그런 어떤 제2의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케빈 대신 케인.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맨시티 때는 좌우가 모두 정발 조합이었는데 마이클 올리세가 온다면 이 친구는 왼발이거든요. 그리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공미처럼 움직이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직선적인 선수가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스털링처럼 쓸 수는 없고 조금 더 많이 공을 만지면서 플레이에 개입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역시나 조합이 똑같진 않고 약간 반반 섞인. 그래서 당시에 펩의 17, 18 시즌 맨시티의 특징은 뭐냐면 역대 펩이 맡았던 팀 중에 제일 속도가 빨랐습니다. 점유율을 비교적 덜 신경 쓰고 상대를 가둬놓고 패고 천천히 지공을 하는 게 아니고 속공으로 빨리빨리 찔러버렸죠. 그래서 덕배의 그 중장거리 땅볼 스루 패스가 진짜 미친 듯이 막 자네, 스털링 그리고 뭐 아구에로한테 빡빡 꽂혔잖아요. 근데 그건 그때만 그랬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펩의 팀이 좀 더 로우 템포로 경기하는 것처럼 비슷하지만 좀 더 로우 템포로 하되 이제 속공을 자네한테 많이 맡기는 이런 조합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약간 덕배 보는 맛이 좀 더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그땐 같아요. 장난 아니었죠. 네, 보는 맛 말 그대로. 뭐 지금도 잘하지만. 네. 그 땅볼 패스를 그 무슨 핵잠수함처럼 맞아요. 어프런트로 살짝 걸어가지고 쫙 가는 거를 막 자네가 봐서 빵 넣어버리고 막 그런 거 진짜 멋있었죠. 자, 그럼 이제 그 아랫선 수미와 수비 쪽도 살펴볼 건데 일단 보면 당시에 맨시티는 페르난지뉴라는 그 PL 그리고 네. 당시 뭐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지금 보면 그 주앙팔리냐 네. 영입이 되는 조건 하에 주앙팔리냐가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앙팔리냐 아니면 그 아마두 오나나 뭐 이런 네 맞아요. 오나나도 비교 비슷한 게 좀 장신의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죠. 이런 선수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주앙팔리냐 안 팔리냐. 아마 오나 안 오나. 이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 친구들. 그쵸. 네, 그런 친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페르난지뉴랑 말씀하신 것처럼 다릅니다. 당시에 페르난지뉴 저 진짜 좋아했는데 그 2000년대 초반에 비아레알에서 리켈메의 뒤를 봐주던 마르코스 세나와 더불어서 활동 반경 혼자 커버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그 뒤에 그 캉테 이 세 명 제가 축구 보면서 본 커버 범위 3대장 거기 들어가거든요. 페르난지뉴 애국으로 박지성 하나 넣어주시죠. 달라. 네.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네. 그 박지성의 그 모기 플레이랑 뒤쪽에서 뭐야 또 나 혼자 이 공간 더 커버해야 돼?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 또 있었어. 박지성 매국 이렇게 하셨네요.
아무튼 페르난지오 뭐야 이 공간 내가 다 커버해야 돼?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확 가가지고 막 다 커버하고. 그러니까 스피드만 빠른 게 아니고 판단 속도가 엄청 빨라야 돼요. 스타트를 상대 공격수보다 빨리 끊어야 가서 죽을 수 있으니까. 다 죽었거든요 진짜. 미쳤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 자리를 팔리냐나 오나나한테 맡긴다? 뭐 팔리냐로 칠 경우에 팔리냐도 커버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190이라서 빠르지가 않습니다. 예, 뭐 예전 네마냐 마티치 같은 느낌 생각하시면 되는데 팔리냐는 좀 더 느린 대신에 덩치도 크고 헤딩도 잘 따고 공 잡았을 때 키핑력도 더 좋고 약간 이런 쪽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팔리냐와 더불어서 뛰는 미드필더가 시몬스 무시할라다? 그럼 이제 센터백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팔리냐 좌우 그쪽에 공간이 광활하게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센터백들이 올라가서 여기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아마 풀백을 저는 이렇게 하면 제가 늘 짐작하는 바인데 저 혼자 짐작하는 바고 저는 이거 좀 자신감 있는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직선적인 오버래핑 위주의 풀백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 친구를 뱅상 콤파니 감독이 약간 인버티드 풀백처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면 구조가 안 나와요. 안 하면. 그렇게 왜냐면 맨시티도 17, 18 시즌에 파비앙 델프 레프트백 썼던 그 시즌이에요. 그쵸, 예. 원래 미드필더였던 선수를. 근데 그렇게 해서 팔리아 옆을 한 명이 메워준다 치더라도 여전히 그 옆이 너무 비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쩔 수 없이 센터백에 올라가서 메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축구를 구상할 때는 더리우트는 안 맞는다. 더리우트는 자기 반경 주위에 동그랗게 원 그려놓고 이 안에 내가 다 막을게. 이 안에서 나 실수 안 해. 하지만 나 밖에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고요. 김민재랑 오프메카노는 저기 내가 가야 되는 데 있으면은 가서 이걸 먹더라도 일단 간다.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하는 축구의 그림을 볼 때 커버 범위 넓은 센터백 진짜 더욱 필요하다. 김민재는 맞는다. 여기 잘 맞기 때문에 키커 보도 이후에 플라텐버그도 그렇고 다른 뭐 많은 바이언 관련된 기자들이 계속 김민재는 구상에 들어 있는데 내가 막스 에벨이나 뱅상 콤파니 쪽의 분위기를 취재해 봤는데 다 있던데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의 중요성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즌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넨이란 팀은 골키퍼가 노이어기 때문에 후방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골키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어느 정도 그 전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노이어 선수가 사실 늙어서 은근히 많이 줄었어요. 그 보면은 지난 시즌에 스로인 실수로 실점한 적도 있었는데 스로인도 예전에는 하프라인 넘어서 막 던졌거든요. 그럴 줄 알고 던졌는데 생각보다 자기 어깨가 늙어가지고 비거리가 안 나서 짧아서 한번 실점했었어요. 이대호 선수 그 강남의 서령우 선수한테 연락해가지고 어깨 전담 저 이대호 선수랑 이정우 선수 다니는 데 있으니까 그걸 비롯해서 활동 반경이 골키퍼가 늙으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 김병지 현 강원 대표도 선수 시절 말년에는 골대 앞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나오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원래는 되게 넓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그 김병지도 나이 먹으면 되게 좁아졌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으면 좁아지는 건. 근데 이제 그래도 더 좁아지면 못 쓸 텐데 지금은 그래도 노이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아마 마지막 1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전성기 때의 활동 반경에 최대한 근접하게 해주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예. 보면 지금 바이언이 지난 시즌에 있었던 포백 구성원들 뭐 중간중간 바뀌긴 했지만 이적설이 어쨌든 꽤나 많이 나왔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알폰소 데이비스도 사실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팔 데가 없어서 네. 레알이 안 사면 네, 이 선수를 비싸게 팔고 싶은데 하필 지난 1년 동안 별로 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또 레알도 지난 시즌에 맹디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맹디 그 얼마 전에 레알 마드리드 인스타에 몇 해 전 오늘 맨디에 왔습니다 했는데 댓글들 반응이 다들 라리가 최고의 풀백이다. 일단 전반적으로 팬들 반응이 그렇다. 어느 정도 부활했죠. 네. 부활했고 뭐 레알은 늘 그렇다시피 뭐 공격수 출신 포변 시키고 센터백 돌리고 뭐 이러면 미드필더 돌리고 이러면서 먹고는 살 수 있어서 뭐 이미 음바페도 왔겠다. 그쵸 맞네요. 물론 싸게 왔지만 연봉 구조 같은 거 생각해서 왜냐면 데리고 오면 이 정도인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연봉을 많이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이언이랑 얘기가 막 잘 안 되는 것도 그 연봉 때문이잖아요. 그쵸.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하지만 바이언이 팔 데가 없으면 잘 쓸 거지. 콤파니 형 믿는다. 제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약간 알폰소 데이비스가 원하는 금액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뭐
근데 요즘 보도로는 치열한 줄다리 끝에 결국 안 되면 바이언이 지금 그 이제 브라조 때 너무 연봉구조를 방만하게 해놔서 지금 줄이고 싶어한다는 얘기 많거든요. 만약에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풀이로 보낼 한이 있어도 그건 안 받아준다. 이런 설도 있긴 합니다. 설이에요, 설. 네. 그 킴미도 사실 이적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쵸. 바이에른이 이제 살생부까지는 아닌데 오퍼 있으면 보내고 싶으니까는 오퍼 주세요. 이 정도로 이제 살살 뿌려놓은 선수들이 그나브리, 코망, 키미히, 고레츠카, 더리우트 뭐 이런 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팀 내 연봉 순위 상위권에서 케인, 노이어, 밀러 빼고 전부 다입니다. 케인, 노이어, 밀러, 자네 빼고 전부 다예요. 예. 이 선수들을 다 팔고 연봉 구조를 좀 낮추고 싶다는 거죠. 킴미 그래도 오른쪽에 두니까 좋던데. 근데 사실 투헬이 쓰는 킴미히 오른쪽은 진짜 평범한 평점 6.5점 받는 네. 그냥 보통 풀백이었잖아요. 네. 그 연봉에 그 명성으로 그 플레이하면 안 되거든요. 훨씬 잘 쓰는 감독이 써야죠. 예, 미드필더로 쓰든 뭐 인버티드 풀백으로 쓰든 잘 써야 되는데 보통 풀백 1루 썼기 때문에 보통 풀백이. 예, 네. 뭐 무명의 풀백 1루 썼기 때문에 네. 예, 그거보단 잘해야죠. 네. 이렇게 바이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